2024년 11월 29일 토트넘은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라운드에서 AS 로마와 2-2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종료 3분 전 동점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경기 내내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팀은 현재 리그 페이지 9위로 떨어지며 유로파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의 결과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그가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4골에 머물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기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자신감이 떨어졌고 나이가 들어가며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경기의 맥락을 무시하고 손흥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한 기자는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은 과거처럼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자신감 하락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내외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감독은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뛰어난 활약을 펼쳐온 선수다. 이번 경기에서 놓친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는 그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답하며 손흥민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손흥민의 결정력 부재와 팀 패배의 책임 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었습니다. 전반 39분 손흥민에게 찾아온 첫 번째 찬스는 매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장면입니다. 당시 포로는 먼 거리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했고 이 공은 상대 수비벽에 맞아 굴절되었습니다. 굴절된 공은 공중에서 높은 궤적을 그리며 손흥민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은 강한 회전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동안 상대 수비는 재정비를 마쳤고 손흥민은 4명의 수비수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공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은 심한 회전을 가지고 있어 터치 강도와 각도를 조금이라도 잘못 조정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없었으며 상대 수비의 밀착 마크로 인해 슈팅 각도가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골 기대값 xG 0.1 이하로 측정된 이 상황은 손흥민의 탁월한 볼 컨트롤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연결되기엔 지나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슈팅 선택은 최선의 판단이었지만 골키퍼와 수비의 방어로 인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선택한 슈팅은 합리적이었고 상황을 고려하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반 클로셉스키의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손흥민이 처리하려던 두 번째 장면 역시 비판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빠르게 공을 잡아내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 빠른 속도와 궤적이 슈팅 각도를 제한했고 두 번째로 상대 수비수들이 이미 손흥민 주변에 몰려들어 공간을 좁혔습니다. 게다가 상대 골키퍼는 공이 골대에서 튕겨나오는 순간 재빨리 움직이며 슈팅 각도를 거의 닫아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지된 화면만 보고 단순한 찬스로 착각하고 있다. 고 지적합니다. 슈팅 각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로 공을 처리해야 했고 선택지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슈팅하지 않았다면 찬스 자체가 사라졌을 것 이라며 그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두 차례 빅찬스를 놓쳤다고 비판받는 동안 동료들의 부진한 움직임과 팀의 조직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스에서 포로는 무리한 슛을 시도하며 공을 굴절시켰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찬스에서도 클로셉스키와 솔랑케의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아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전가되었습니다. 특히 공격 상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동료들의 비효율적인 움직임은 손흥민이 고립된 상황에서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장면은 묵살되었고, 오히려 손흥민의 어려운 찬스 실패만이 부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모든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은 그가 팀에서 가진 영향력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과열되자 팬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며 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팬들은 브레넌 존슨과 같은 동료들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손흥민이 어려운 찬스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과 전술이 문제인데 손흥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며 손흥민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완벽히 노마크 상태에서 찬스를 날린 동료들은 왜 비판받지 않느냐? 는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2차례 빅찬스를 놓쳤다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찬스에서는 공의 회전과 수비의 압박, 두 번째 찬스에서는 제한된 각도와 빠른 공의 속도 등이 득점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손흥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은 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조직력 부족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지나치게 단조로웠으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동료들의 위치 선정 문제와 수비 전환 시의 집중력 부족도 팀의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팀의 전술적 한계와 동료들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기량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집중된 비판은 부당하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 팀 전반의 공수 균형과 전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이번 경기를 계기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손흥민 개인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팀 전체의 창의적이고 유기적인 전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